경매 사건 번호 2024-119931.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금천구 독산동 378번지 2층 203호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정보, 토지정보 매각하고 건물 면적은 9.7평, 토지는 5.2평이고 감정가 2억 5천에 최저가 2억. 전세가는 공시지가 126%인 1억 8,700입니다. 그러면 최저가하고 전세가하고 얼마의 차이 나요? 1,300. 그죠? 최저가 기준에서 1,300 갭 투자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정말 5천 미만으로 한 3, 4천이면 취득이 가능한, 갭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싼 이유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여기가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들어간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싼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낙찰받은 지역도 아까 갭 투자 1억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독산동 지역에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이 이거 포함해서 총 4개예요. 그 중에 하나 빼고 3개 지역이 경매물건이 다 나왔기 때문에 1개 지역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독산 B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논되는 거는 항상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놓을 때는 선순위 임차인 인수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놓는 거는 임차인이 소유자한테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보증금을 대납하고 소유자 대신해서 보증금을 대신 납부했으니까 임차인한테 돌려줬으니까 구상권 청구해야죠. 내가 너 대신 보증금 줬으니까 돌려줘. 안 주니까 임대인의 집을 경매 놓은 거예요. 경매로 매각되는, 자, 임차인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매각시킵니다. 감정평가는 2024년 6월 5일날 가격이고 1차 2025년 3월 11일날 최초 감정가 100%로 시작되다가 한번 변경이 됐어요. 그랬다가 변경이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뒤에 이렇게 매각기일이 잡혀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놓을 때는 대법원 공고문을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대법원 공고문에 자, 인수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대항력 포기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한 거다. 그 다음에 자, 2020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약 5년차. 요즘 5년차면 거의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020년 7월 달에 준공이 됐고, 5층 중 2층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는지 봐야 되고, 여기 보면 승강기 설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2020년 7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2021년 전입돼서 2년 살다가 나간 집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새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 등기 내려와 보면 말소 기준은 2024년 5월 30일 말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2023년 5월 30일 포함 뒤로 등기된 거는 다 말소. 이전은 인수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을 양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항력 포기. 즉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인수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거다. 그래서 등기상에 인수할 거 없고. 자, 누가 사는지 봤더니 2024년도에
전입된 임차인이 있죠? 임차권 등기된 사람.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자 대신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인수하는 임차인, 즉 임차인이 2억 4,200을 법원에서 다 배당받지 못하면 인수해야 되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포기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빨리 매각해서 돈을 빨리 회수하려고 그래요. 안에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빨리 회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빨리빨리 포기합니다. 다. 그래서 보통 경매물건의 거의 한 80%는 대항력 포기로 권리를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자금 회수를 빨리 해갖고 이 주택을 어디다 쓰냐? 임대주택으로 돌려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값이 오른 다음에 매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작년, 재작년 한 해 4조에서 5조 계속 손실 봤어요. 매년. 그래서 이제는 임대로 돌린 다음에 나중에 집값 오른 다음에 팔겠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서울의 비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래량 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팔겠다는 얘기야. 손실 안 보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수업 갔을 때 독산동 재개발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총 3개가 경매가 나왔는데, 자, 여기가 이제 2024년도, 2023년 신속통합지역으로 선정된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작년에 신통으로 선정된 데가 신통, 그 다음에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4년. 여기 모아타운. 그리고 요번에 신통으로 선정된 데가 독산 B구역. 여기 가칭 B구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A구역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도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 제가 여기는 잘 안 보여드려.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경매 나와도 별로 안 보여드리는데 이거 합쳐버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10,000세대예요. 거의. 이것까지 하면 여기가 면적이 약간 커서 한 계략적으로 한 13,000, 4,000세대 나와요. 독산 A구역까지 가면 세대 수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합쳐도 10,000세대 이상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아파트, 즉 주거 환경이 크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세대 이상만 되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지난번에 갭투자 1억으로 낙찰된 데가 여기.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은 올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건데 보통 지금 낙찰가율이 평균 갭투자로 7천에서 8천 정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1억.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여기도 1억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얼마야 아까? 최저가 기준 1,300이죠? 그러면 얘도 1년 되면 어떻게 돼? 7천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독산동 초기에 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1년에 만약에 3천만 원 올라간다. 집값이 10% 이상 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천만 원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전체 집값으로 비율상으로 나누면 10% 이상 집값이 뛰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B구역 낙찰받아 두시는 것도 괜찮다.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 일반 분양가에 아파트를 60%에 취득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요새 뭐 5천 미만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 갭투자 해갖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 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60%의 일반 분양가 60%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정말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재개발한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84제곱이 13억 5천입니다. 그 여기는 그냥 현재로 13억 5천 가는 거야. 근데 서울은 평당 분양가가 지금 4,8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84제곱 하면 건축비 다 해서 15억 정도 분양해요. 그러면 여기는 15억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야. 왜 13억 5천이고. 그리고 여기가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뀌어도 상관이,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뀌면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수요가 10,000세대 이상 들어와도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 가산 디지털 빌리가 있어요. 이 위에. 가산 디지털 빌리가 서울에서 산업단지로 가장 커요. 그죠? 그래서 근무 인력이 굉장히 많아. 가산 디지털 밸리 쪽에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 광명 있고. 이쪽은 서울이죠. 광명하고 서울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10,000세대 이상 들어와도 수요는 많아. 왜? 가산 디지털 밸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입지적으로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수업 갔듯이 독산동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단독주택이, 우리가 얘기하는 빨간 벽돌의 단독주택이 많은 거야. 그래서 재개발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조합원이 평균 1,000명이면 2,000세대를 줘요. 그래서 조합원이 거의 900명, 뭐 많아봐야 1,000명. 그리고 건축세대는 단독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2,000세대가 배수를 짓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이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즉 우리 단독주택이라고 다 재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수익성 떨어지는 옛날 빨간 벽돌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하기는 정말 쉬워요. 이런데. 그래서 입지적으로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받고 요 지역에 나온 거 하나씩 더 확인해 드릴게요.